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소설이에요. 이건 어려운 소설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목 옆에다 써놔. 역사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원래 역사소설은 소설로 쓸 때 표현에 제약이 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죠?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허구화를 많이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소설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요. 표현에 뭐가 있다? 제약이 있다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경업전하고 유사한 작품들이 이게 얼마 전에 우리 그 수능시험에 나온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박시전입니다. 박시전. 이게 달리 말하면 박씨 부인전이라고도 하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임장군전도 말고 원래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인경업전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런 소설들은 대체로 다 뭘 배경으로 한 거냐면 이걸 배경으로 한 겁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이 병자호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상식이 없으면 사실 이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없으면 이 소설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부터 줄거리를 한번 알려줄 테니까.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이 중요해요. 인물이. 인물 파악을 일단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설 읽을 때는. 첫 번째, 용골대에다 세모 쳐놓으세요. 용골대 세모. 용골대가 본국에 돌아왔다. 본국이 어디겠어요? 청나라입니다. 알았죠? 본국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 돌아와서 누구한테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지금. 그죠? 조선 항복받은 일과 세자 대군을 볼모로 잡은 일과 신의주에서 인경업에게 패한 연유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호황한테 말한 겁니다. 알았죠? 호황에다 세모 쳐놓으세요. 호황이 누구겠어요? 청나라 임금 아니겠어요? 됐죠? 호황한테 보고한 겁니다. 호황한테 보고할 때 용골대가 보고한 게 세 가지 내용이야.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조선에 뭐를 받았다? 조선에 뭐를 받았다? 항복을 받았다. 두 번째, 세자 대군을 뭐로 끌고 왔다? 볼모로 끌고 왔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돌아오다가 누구한테? 돌아오다가 인경업이한테 뭐 했다? 패했다. 됐죠? 요 세 가지 소식을 전해준 거야. 근데 이제 호황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뒤에 그 말이에요, 이제. 호황이 화가 나서 어찌 대국의 군사를 살해하냐? 이렇게 된 거야. 이 대국의 군사라고 하면 누굴 뜻하겠어요? 청나라 군사 아니겠습니까? 됐죠? 하고 깊이 함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됐죠? 그 다음에 제국을 항복한 제국 밑줄. 제국은 어디겠어요? 제국은 어디에 그럼? 조선입니다. 조선. 알았죠? 제국이란 말은 원래 뜻대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후국 이런 뜻이에요. 제후국. 그래서 여기선 어디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조선을 뜻하는 말이다. 됐죠? 조선의 항복을 받으며 남경을 통일하고자 하여 먼저 피성을 치고자 할 때 경업을 죽이고자 조선에 청병하는 글을 보냅니다. 이해됐죠? 원래 이 호황이 조선의 왕한테 뭘 보낸 거예요? 글월을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이 편지의 내용은 뭐니 결국? 이제 조선을 항복했지. 이제 나머지가 이제 중국을 통일해야 돼. 알았죠? 그러면 어디를 쳐야 돼? 남경을 쳐야 됩니다. 남경을 치기 전에 어디를 먼저 쳐들어가야 돼? 피성을 먼저 쳐들어가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인경업이를 보내라는 거야. 결국 군사하고 함께. 이해됐죠? 의도는 누굴 죽이려는 거예요? 인경업이를 죽이려는 겁니다. 이 글월의 의도는 이제 인경업이를 뭐하기 위한 거다? 인경업이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그럼 조선왕이 이 편지를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 걱정이 되죠.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먼저 피섬을 치고 남경을 통합하고자 하니 남경 군사가 용맹하다. 인경업의 지용을 보았으니 경업으로 대장을 삼고 정예한 군사 3천과 철기를 빌리면 대구 군마와 통합하여 피섬을 치고자 하니 빨리 거행하라 라고 이제 조선왕한테 명한 거야. 이해됐어요? 하여건을 상이 폐문을 받고 탄식하여 상은 누구겠어요? 누구 왕이야? 조선의 왕입니다. 상은 조선의 왕이 글을 받고 나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병화를 갓 지내고 이렇듯 보채니 병화 밑줄, 병화는 무슨 호란이에요? 병자호란이죠. 그죠? 이런 단어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완벽하게 되기 어려워요. 어떤 학생이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데 지문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게 진짜 힘든 거야, 이거. 고전소설은. 그래서 3, 4등급 정도 되면 이제 고전소설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학생들이. 왜냐면 이게 창작 배경도 잘 이해가 안 되지. 알았죠? 인물 파악도 안 되지. 이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작년에 수능시험에 뭐 나왔죠? 사시남정이 나왔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학생들이 문학교과서에 어느 정도 배워서 줄거리를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래 그 전년도에 나왔던 게 박시전이었습니다. 근데 박시전도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 EBS 교재에서 경험을 한답니다.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인경업전도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된다. 이 작품이 뭘 배경으로 했다는 걸.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사실 이거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밑에 자 임금이 결국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겠죠. 이제 임금이 폐문을 받고 고민합니다. 병화를 갖지 나서 병자호란 갖지 나서 이렇듯 보채니 백성들이 어찌 편안하겠느냐 하시고 조정에 의논하라 라고 명을 했어요. 됐죠? 짐자점 세모 쳐놓으세요. 짐자점 세모. 이 짐자점이는 어떤 놈이겠어요?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그죠? 짐자점이는 세모 쳐놓으세요. 짐자점이 주왈 사세가 여차오니 시행 아니하지 못합니다. 상이 즉시 철기 3천을 별택하시고 신의 주 부윤 인경업으로 대장을 삼아서 호국으로 보낼 때 경업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경이 북경에 들어가서 일이 되어가는 형세를 보아서 누구를 구해와라? 세자대군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인경업이는 어디로 가겠니 이제? 인경업이는 어디로 가니? 북경으로 가겠지. 알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경업이 복부 수명하고 북경으로 향하니 자점이 생각하기를 경업이 이번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얘는 누가 죽길 바라는 거야? 인경업이가 죽길 바라는 거야. 알았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인경업이는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간다? 인경업이는 북경으로 향합니다. 알았죠? 북경으로 향해요. 그리고 누구는 좋아해? 자점이는 좋아합니다. 하여 마음에 못내 기뻐하여 기탄할 바 없이 모든 일을 통찰하니 조정이 아연 실망하더라. 밑줄 거놓으세요. 조정이 아연 실망하더라. 일단 밑줄을 거놓으세요. 일단 설명해 줄게. 경업이 분함을 참고 군마를 거느리고 호진에 이르러서 호황이 말하기를 장군으로 합병하여 피섬을 치고 인하여서 남경을 치고자 한다. 남경에는 누가 있겠니 얘들아? 명나라가 있는 거지. 그죠? 명나라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남경을 치고자 하는 고로 특별히 장군을 청한 바이니 장군은 모름지기 사양하지 말고 진심으로 전투에 임하라. 뭐 이런 뜻 아니겠어? 그래서 결국 그 군사를 발하해서 보내려 하니 인경업이 어쩔 수 없이 탄식하여 가려 하니라. 이때 피섬의 장소 황자명은 동그라미죠. 피섬에는 누가 있어? 황자명이가 있어. 이 황자명이는 어느 나라 장수겠어요? 황자명이가 명나라 장수 아니겠어요? 피섬을 지키는 명나라 장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황자명이한테 뭘 보낸 거예요 이제? 인경비가 뭘 보내? 편지를 보냅니다. 됐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경업이 전일을 생각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제3 생각하다가 한 계결을 얻고 즉시 격서를 만들어서 피섬에 전하니 이렇게 말했다.
조선국의 인경업은 그러를 닦아서 황 장군 휘하에 올립니다. 별후에, 별후는 뭐죠? 이별 후. 이별 후. 소식이 격절하여서, 소식이 끊어짐에 주야의 사모함이 측량함이 없습니다. 소장은 국운이 불행해서 이와 의외의 호란을 만나 사세가 위급하여 항복하여 후위를 기다리더니 이제 호황이 피섬을 치고 삼국이 어디겠어요? 명나라 아니겠어요? 그죠? 명나라를 침범코자 하여 소장을 우리 국왕께 청하였으므로 이곳에 왔습니다. 사세가 난처하와 먼저 통하나니 복망 바라옵건대 노약께서는 아직 굴하여 거짓 항복하고 추후에 소장과 협력하여서 호국을 처멸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나니 노야는 생각해 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거짓으로 진척해라. 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어디를 쳐들어가자. 청나라를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황자명이가 뭐라고 얘기해? 황자명이가 좋다. 됐죠? 황자명이 격서를 보고 나서 일변, 기뻐하면서 일변은 놀라서 즉시 답서를 닦아 보내니 이렇게 말했대요. 천만 의외 친필을 보고 못내 기쁘며 기별한 말을 그대로 하려니와 어느 때 만나서 대사를 의논하겠습니까? 이때 대사는 뭐겠어요? 어느 때 만나서 대사를 의논하겠습니까? 대사가 뭐겠어요? 어디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청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대사를 의논하리요. 대저 장군은 삼가하고 비밀이 주선하여 성공함을 바라노라. 경업이 장암의 답사를 보고 탄식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그래서 명일에 행군하여 나아가서 금고를 울리고 진을 굳이치면서 말에 올라서 좌수에 청룡검을 잡고 우수에는 죽절 강철을 잡아서 내다르면서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거짓으로 하는 거다. 둘이 뭐 한 거니 이미? 짠 거야. 알았죠? 여등이 조선국의 대장군 인경을 모르느냐? 너희가 어찌 나와 승부를 다투고자 하느냐? 일찍이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해라 하니까 대명의 장졸이 이왕 경험의 이름을 알았는지라 스스로 넋을 잃은 채 한 번도 싸우지 아니하고 성문을 열어서 뭐 하더라? 항복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지? 결국 이제 본인들끼리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경업이 성내에 들어가서 황자명을 보고 크게 반기면서 진두에서 서로 말하고 돌아왔더라. 차야에 경업이 자명의 진에 이르러 서로 술을 먹고 말하되 병자는 원수를 이루며 분기를 참지 못하여서 양국이 동심 협력하여 호국을 치기를 언약했어요. 됐죠? 그리고 결국 본진에 돌아와서 피섬 항복받은 문서를 호장에게 주고 군사를 거느리고 어디로 바로 와버린 거니 그냥. 조선으로 바로 온 거야. 인경업이가.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호황을 만나지도 않고. 됐죠? 조선으로 나와서 입골 복명하고 피섬 항복받은 사연을 아랜데 상이 칭찬하시고 호위 대장을 겸찬하시더라. 밑줄 거! 임금이, 조선의 임금이 칭찬하면서 또 다른 직책을 또 하나 준 거야. 이해됐지? 호위 대장을 겸찬하다는 말은 너 호위 대장도 같이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뭐 일단 어느 정도 뭐 사건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터져야지. 밑에 있는 거, 이때 호장이 돌아와서 호황을 보고 피섬 항복받은 문장을 들으면서 말하기를 경험이 처음 한 가지로 남경을 치자 하더니 진전을 임하여 아주 군사를 무수히 죽이고 도리어 제가 선봉이 되어서 성하에 이르러서 한 번 호령함에 피섬 지키던 장수와 황자명이 싸우지 아니하고 문득 기를 눕히고 항복한 후에 성에 들어가 말하고 나와서 군사를 바로 조선으로 가는 일이 좀 이상하다. 황자명이 용맹으로 한 번도 접전을 아니하고 투항하니까 그 일이 수상합니다. 라고 보고한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수상하다고 보고해. 하거늘 호황이 또 의심하여서 출전 갔던 장수를 불러서 물으니 답왈! 경업이 출전하니 용병을 강행하여 하니. 됐죠? 이는 무슨 흉계가 있습니다. 이해됐지? 이게 결국 나봐. 결국 전쟁 끝나자마자 인경업이가 용병, 조선의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야? 조선으로 갔다. 좀 이상하다.
이해됐죠? 강의란 말은 결국은 자기가 끌고 가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용병을 강행하여 하니 이는 무슨 흉계가 있습니다. 호황이 듣고 대로하여서 급히 사자를 조선에 보내서 왈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됐지? 그럼 야야야 이 말은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거니 고조되지 않는 거니? 계속 고조되는 거예요. 계속. 응? 경업이 피서음을 쳐서 항복받으면 분명치 아니하고 또한 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돌아갔으니 문제코자 한다. 급히 잡아 보내라. 이때 조선의 왕이 들으시고 대경하여 조정을 모으시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경업은 과인의 수족이라. 야 경업은 진짜 내가 아끼는 신하다. 어? 근데 이제 만리타국에 잡혀보냄이 차마 못할 일이다. 사자를 그저 돌려보내면 후환이 될 터이니 무슨 묘책이 없겠느냐. 자점이 곁에 있다가 생각하되 경업을 두면 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왈! 이제 경업이 피섬을 항복받아 싸우니 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돌아왔으니 그 죄는 적지 않습니다. 문제코자함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잡아 보냄이 마땅합니다. 상이 들으시고 마지못해서 경업을 보낸 거예요. 이해됐죠?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 잘 갔다 와. 어? 오케이? 줄거리 이해되죠 이제? 줄거리 이해되죠? 이게 소설은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줄거리 파악이 정확히 안 되면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문제 풀기는 힘들어요. 어? 이런 소설은 복습을 해놓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줄거리를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어? 그럼 원래 이 임경업이가 결국은 이제 청나라로 끌려가잖아. 알았죠? 이때 경업이가 원래 이 소설에서는 임경업이가 도망해서 잠적해버립니다. 어? 머리 깎고 3년 동안 승려가 됐고, 알았죠? 3년 동안 돈을 좀 모아요. 알았죠? 모은 다음에 배를 하나 사가지고 아까 황자민이한테 약속했지, 그죠? 어? 그래서 배를 사가지고 사람들을 싣고 명나라 군사들이 있는 남경으로 가요. 거기서 누굴 만나? 황자명인을 만나. 알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어디로 쳐들어가? 청나라로 쳐들어가는데 임경업이의 아주 가까운 부하가 결국 임경업이를 결국 함정에 빠뜨려요. 어? 그래서 경업이가 잡혀. 어? 근데 잡혀서 이제 누구 앞에 갔니, 이제? 호황 앞에 갔잖아. 그죠? 호황 앞에 갔는데 호황이 임경업이한테 너 왜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니냐? 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임경업이가 호황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준 것도 있는데, 아니, 어때? 세자대군을 볼모로 잡고 있냐? 큰 나라가 쪽팔리게. 세자대군 보내라. 라고 얘기해. 자기는 죽여라. 근데 이제 호황이 딱 보니까, 저기 뛰어난 인재거든. 죽이기 아깝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임경업이를 회유합니다. 그래서 경업이한테 세자대군 내가 보낼게. 너는 그럼 나하고 살자. 그랬더니 임경업이가 신하가 2명의 임금을 섬길 순 없다. 자기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호황이 임경업이의 기상을 보고, 알았죠? 세자대군을 보내고 잠시 후에 임경업이도 보내줍니다. 알았죠? 소설에서는. 이해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놈이 돌아온 경업이를 뭐한다? 죽입니다. 임경업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임장군전이. 알았죠? 마지막이 비극적 결말입니다. 이거. 이해됐죠?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좀 알아두면 나중에 결국 이 지문이 아니고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우리 문제를 좀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됐죠? 이제 27번 문제. 어려웠어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배경 묘사는 없습니다. 됐죠? 계속 사건이지 배경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됐지 이제? 두 번째, 대부분 이 문제의 답을 2번이라고 많이 합니다. 2번에 서술자가 권위적인 논평을 하고 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럼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 근데 여기에는 편집자적 논평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뭐뭐하더라 또는 뭐뭐하니라 이런 말들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무슨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작가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작가 개입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작가 개입은 원래 작가가 작품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게 작가 개입이거든. 꼭 이게 있다고 해서 꼭 작가 개입은 아닙니다. 알았죠?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2번은 답이 아닙니다. 현재와 과거 장면이 교체되면 무슨 구성이라고 하죠, 이런 걸? 무슨적 구성? 그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역순행적 구성이 아닙니다. 순행적 구성입니다. 율문투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이 리듬감이 있다. 됐죠? 원래 소설에도 운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 대표적인 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4번 선택지 옆에다. 무슨 소설이 대표적이다?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의 소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판소리의 소설은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장에 뭐를 가질 수 있다? 운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는 운율이 나타나 있잖아.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밑줄 그어 서술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듯한 어투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런 말투가 때문에 이게 무슨 시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전지적? 무슨 시점? 이걸 알려준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거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죠? 답은 5번이 답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28번 문제. 5번이라고 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알았죠? 28번 문제 상은 피섬에서 돌아온 임경업의 공을 칭해서 벼슬을 새로 내려서 겸하게 하였다는 맞는 말입니다. 됐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에 보면 임경업과 황자명은 피섬에서 처음 만났다는 잘못된 말이에요. 알았죠? 전에 만났다가 뭐 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알았죠? 답은 3번이 답이었어요. 29번 문제는 상은 땡땡땡의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조정 대신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답이 돼야 돼요? 5번이 답이 돼야 돼요. 알았죠? 한자성어는 지금 이렇게 봅시다. 한자성어가 작년 수능시험에 한자성어가 안 나왔어요. 알았죠? 재작년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한자성어가 이제 수능시험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근데 모의고사에는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그럼 이 한자성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무슨 뭐 책을 사가지고 그 한자성어를 매일 몇 개씩 외워야 됩니까? 그거 아니야. 알았죠? 이렇게만 하면 돼. 내가 문제를 풀 때 나온 한자성어만 암기하세요. 나온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알았죠? 요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라. 알았죠? 기호지세란 말은 밑에 써놔.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형세입니다.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형세. 원래 기호지세란 말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형세거든. 원래 뜻은. 알았죠? 그럼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중간에 뛰어내릴 수 있다 없다? 뛰어내릴 수 없다. 그래서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 없는 형세다. 됐죠?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동상이몽이란 말은 같이 행동하고 마음은 딴 생각입니다.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쌩깐다고 하죠. 그죠?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행동은 같이 하고 마음은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죠? 4분 오열이란 말은 흩어지다 이 뜻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다. 이해됐지? 4분 오열, 뿔뿔이 흩어지다. 자가당착이란 말은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진퇴유곡이란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뜻을 내가 알려줬으니까 알았죠?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런 어휘들은 좀 암기를 좀 해라. 이해됐죠? 원래 그 대학 교수들 중에는 봐봐. 선생님, 한자를 쓰는 게 맞다. 한글만 쓰자라고 서로들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이게 없을 때 우리는 뭘 빌려서 썼죠? 한자를 뭐에서 썼니?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는 대체로 한글이 만들어져도 그랬지만 역사는 대부분 뭘로 기록되어 있니?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이걸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한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뭐를 해야 된다? 한자를 꼭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자가 여러분들 전체가 이 정도 됩니다. 몇 자? 이걸 어떤 미친놈이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자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한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몇 자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능에서도 영어를 이해하려면 몇 단어 정도 암기하면 된다? 7에서 8초. 그 정도인데 그냥 적게는 3,000개 정도만 암기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자는 요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과연 이걸 제대로 이해하겠냐. 그래서 이 한자를 꼭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하지만 한자 성어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복습을 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뒤로 넘겨. 30번 문제는 별표. 이거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아.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가해 활동을 수행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지난 문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임장군전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 임경업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임경업의 생애를 참고해서 감상문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경업의 주요 행적을 조사 정리했어요. 그래서 가에 보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역사적 사실이 소설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감상문을 쓰려고 한답니다. 알았죠? 그럼 밑에 있는 거 다 무슨적인 사실이니? 임경업의 주요 행적은 다 무슨적 사실이니? 이거야. 역사적 사실이다. 됐죠? 그럼 이 역사적 사실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만 알면 돼. 됐죠? 그래서 1번 김자점이 임경업을 죽게 만든 사실과 관련하여 김자점을 임경업을 해하려는 인물로 설정한 것도 어느 정도 긴장감과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죠? 역사적 사실을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다고 봐야죠, 그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청나라 군대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자 했던 임경업의 행적과 관련하여 임경업과 호황의 갈등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한 것도 맞죠? 임경업이 명나라와 내통한 것이 청나라에 발각된 사실과 관련하여 호황이 임경업에게 문제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극적인 위기감도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죠? 임경업이 명나라와 내통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황자명과 모의하고 함께 청나라를 치기로 언약한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겁니다. 됐죠? 근데 5번에 임경업이 철군하는 청나라 군을 무찔렀던 사실과 관련하여 청나라군의 패배를 호황이 보고받은 사실은 사실이죠.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됐죠? 근데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임경업의 밑줄과 영웅적 활약상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한 겁니까? 사실적으로 반영한 겁니까? 사실적으로 반영한 거죠. 됐죠? 요게 잘못된 겁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